그러면 수수료 부분을 좀 볼까요? 수수료. 일단 아마존의 경우는 수수료의 종류가 월 멤버십비가 있어요. 월 멤버십비가 39.99달러예요. 물론 이 39.99달러는 다른 한 곳에만 열어도 39.99달러.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싱가포르 뭐 이런 데를 다 열어도 39.99달러예요.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옛날에는 각 마켓플레이스별로 각각 39.99달러씩이었는데 지금 다 합쳐서 그 정도니까 얘도 이제 월 멤버십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쇼피는 월 멤버십이 있느냐? 비용이 없어요. 가입비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수수료가 있겠죠. 판매 수수료가 아마존의 경우는 8%에서 20%까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글로벌 셀러들이 많이 판매하는 카테고리들, 예를 들어서 우리 식품이라던가 뷰티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방용품이라던가 아웃도어라던가 유아용품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한 15% 선이에요. 근데 이제 옷 같은 거는 한 17% 선이고 이렇게 다르죠. 그러면 쇼피는 판매 수수료가 몇 프로냐? 3%예요. 3%에 지나지 않은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셀러들은 아예 이거조차 받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 마켓플레이스, 쇼피 마켓플레이스 다 동일하게 3%를 받는데 대신 한국 셀러들이 들어가면 쇼피코리아에서 3개월까지는 그 수수료를 받지 않는,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모션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2021년은 계속 갈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3개월은 그 판매 수수료도 무료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의 경우는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아마존은 아마존 FBA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아마존 창고까지 물건을 보내서 거기에서 물건을 보관을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배송이 되는, 아마존이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FBA 수수료라는 게 생겨요. 여기에 보관 수수료랑 주문 처리 수수료라는 게 생깁니다. 보관 수수료는 월 한 번씩 기본 월 한 번씩 부과가 되고요. 주문 처리 수수료는 주문 건당 부과가 되는 건데 얘네들은 상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리 책정이 돼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안 싸요. 아무튼 좀 있습니다. 그러면 쇼피는 어떠냐? 쇼피는 다른 게 없죠. 다른 기본적인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 요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트랜잭션 수수료라고 해가지고요. 로컬 피지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2%가 있어요. 이것도 기본 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페이오니아 가상계좌 서비스, 이거 1.2%의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저의 그 링크 제가 이것도 같이 드릴게요. 페이오니아 가입. 아마 기본 1%에 지금 페이오니아가 또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0.9%로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죠. 아마존의 가상계좌는 페이오니아랑 또 월드퍼스트, 물론 그 외에 페이보스도 있을 수 있고 하이퍼월렛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쓰지요. 월드퍼스트를 쓰게 되면 0.5%의 수수료고 그 다음에 페이오니아를 쓰시면 똑같이 0.9%의 이 프로모션까지 해서 이 수수료가 책정이 되실 거예요. 이 0.9와 0.5의 차이는 그 월드퍼스트의 경우는 외화로 직접 받으시는 거고 또 페이오니아의 경우는 한화로 받기 때문에 그 국내 피지사의 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여기는 배송 시스템이 얘네랑 다르죠. 쇼피는 아마존과 달라요. 아마존은 그 나라에 있는 창고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쇼피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국내에 있는 쇼피의 집파지까지 물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가는 거고 미리 보관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 수수료가 들지 않지요.
그냥 거기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고객들한테 갈 때 들어가는 배송비는 있지만 이 배송비도 요율표가 나중에 가입을 해보시면 받아보실 건데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10g에 따라서 g당 10g당 가격 요율표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비도 많이 여기서 세이브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요. 자, 배송비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셀러들에게 있어서 제가 김미경 TV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배송비가 있어요. 근데 쇼피는 배송비가 굉장히 저렴한 거죠. 아마존의 경우는 원가에서 배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까지 가야 되는 그 비중도 있지요. 거기에서 또 보관하고 거기서 또 주문 처리해야 되는 비용까지 있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쇼피는 거기에서 배송비가 차지하는 원가에서 배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디 또 뭘 말씀을 드릴까? 여기 있는 걸 다 말씀을 드리자니 이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어디 봅시다. 이걸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다. 판매 방식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존의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셀러에서 기업 셀러 위주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쇼피는 아직까지 기업과 개인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부여를 하고 다만 기업에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쇼피에만 있는 트렌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 개인분들이 특히 투잡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점 때문에 가장 많이 쇼피를 하시는데요. 위탁 판매인 거예요. 위탁 판매? 스마트 스토어나 위탁 판매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쇼피도 위탁 판매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제 개인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재고를 갖고서 하시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이 물건을 보내면 되는 거니까 쿠팡이라던가 이렇게 좀 물건을 빠르게 배송을 해주는 그러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쇼피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쿠팡을 통해서 혹은 더 빠르게 물건을 배송을 해주는 사이트들이면 다 괜찮겠죠? 그걸 통해서 물건을 주문을 해요. 그 주문을 한 걸 내가 받느냐? 내가 안 받아. 내가 안 받고 어디로 보내? 이거를 국내 수출 배대지가 있어요. 수출 배대지에다가 배송된 해주는 곳에다가 바로 주소를 거기로 입력을 해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건을 받고 또 물건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개인 그 셀러분이 여기 가입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쇼피 지파지로 물건 보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서 운송장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대지에서 포장을 다시 합니다. 포장을 다시 하고 그 송장을 붙여서 쇼피 지파지까지 보내줘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거 그거 이미지 이렇게 캡처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홍보 문구들 영어로 번역만 해가지고 올리면 주문 들어오면 바로 주문 넣어서 쿠팡이나 이런 데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이쪽으로 배송 대행하는 곳에 보내서 또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내가 갖고 있을 게 하나도 없거든. 내가 할 게 더 이상 하나도 없거든. 내가 고객한테 싱가포르에 있는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고객한테다가 직접 배송을 할 필요도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가입 쉽지요? 일을 운영하는 방식 쉽지요? 그러니까 개인 셀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글로벌 셀링을 경험을 하시기가 아주 편한 거예요. 이러한 쉽다라는 이런 장점과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아주 간략한 장점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배송이 편리하다라는 장점 말씀드렸고 가입이 쉽다라는 장점 말씀드렸고 배송비가 낮다라는 장점 말씀드렸고 수수료가 낮다라는 장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보니까 상품을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러한 장점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완벽하게 뭔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2015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계속 탈바꿈을 하고 있고 계속 정책도 바뀌고 있고 이런 시장이에요. 즉, 뭘 할 수 있어?
선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효과가 있겠죠.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가입을 해서 그 동남아시아 7개의 마켓플레이스에 쉽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자, 모든 거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잖아요. 그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같아요. 계속 바뀌는 시장, 즉 정책이 너무 잦아요. 너무 변경이 잦아요. 아주 너무너무 질리게 힘들어요. 이거는 제 입장에서. 왜? 저는 책을 써야 되고 가리켜야 되는데 자꾸 바뀌니까 다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거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어찌됐건 정책이 굉장히 자주 바뀐다는 건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단점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채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김미경 TV에 나가서는 했는데 잘린 것 같아요. 채팅이 동남아시아 이 쇼피의 경우는요. 채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채팅을 통해서 고객과 굉장히 친밀한 유대감을 생성할 수 있어요. 막 물어봐요. 너 그 진짜 한국이야? 너 정말 한국 셀러 맞아? 그러면 너 주변에 있는 거 뭐 보여줘 봐봐. 막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는 그냥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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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볼펜 봐봐. 내 휴지 봐봐. 뭐 봐봐. 내 주변 뭐 봐. 다 이렇게 막 비춰줘요. 사진도 찍어서 주고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막 고객이 와, 너 진짜 한국 셀러구나 막 믿고요. 그 다음부터는 막 자기가 주변 친구들한테다가 SNS로 이 셀러는 진짜 한국 셀러야, 한국 셀러 샵이야, 여기서 사도 돼 막 이렇게. 왜냐면 워낙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가짜로 한국 셀러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걸 못 믿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찐핑처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쇼피에 있어서 채팅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그냥 대응하는 CS가 아니라 고객과의 친밀감을 형성을 해서 서로 팔로우를 해주면서 서로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기본 단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채팅이 중요해.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채팅 정말 많이 해요. 싱가포르는 조금 덜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채팅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채팅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기도 해요.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단점과 또 더불어서 또 원가 계산을 하는 게요. 약간 어려워요, 쇼피는. 물론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계산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존의 원가 계산이 힘든 건 너무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이거 가입해야 되나?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멘붕이 드는 거고요. 쇼피의 경우는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다른 거예요. 원가 구성이 왜냐하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2개, 3개, 4개 한꺼번에 막 들어가다 보니까 다 할인이거든요. 할인 마케팅들이거든요. 그러면 와, 내가 이거를 다 하려면 내가 얼마에 이거를 올려놓고 이걸 해야 되지? 이 머리를 구상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앞에서 판매하고 뒤에서 미치는 장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 못 하시고 그냥 투잡하시거나 부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쇼피코리아에서 주는 원가 계산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딱 20에서 40%만 딱 올려놓고 계산 딱 선정을 해가지고 판매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 다 마이너스 나 있을 수 있어요. 그 물건 하나를 판매했을 때는 어느 정도 흑자를 보실 수 있을지라도 전반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거 방금 봤어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쇼피코리아가 인큐베이션을 해준다고 제가 김미경 TV에서 말씀을 드렸죠. 2개월 동안에 쇼피코리아에서 셀러들을 직접 다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다양한 번역 서비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줘요. 그런데 그 안에 졸업 2개월이라는 그 시간 안에 내가 열심히 해서 캠 1, 캠 2, 캠 3 이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매니저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오로지 챗봇을 통해서 CS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생각처럼 왜 내가 처음부터 그냥 챗봇으로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낄 텐데 처음에는 매니저들이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를 경험을 했다가 맛을 봤다가 이게 캠 1에 못 들어가셨네요, 2에 못 들어갔네요, 3에 못 들어갔네요 해서 그냥 챗봇 이렇게 하면 불편함을 확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매출을 확 올려서 캠 1, 2, 3라는 그 쇼피코리아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스탠드에 맞춰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계속적으로 매니저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좀 더 확실하게 키워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마존은 점점점 없는 건 아니에요. 아마존도 매니저의 지원이 있죠. 그러나 아마존의 경우도 아마존 코리아의 매니저의 지원을 받으시려면 좀 이제 조금 더 기업적이거나 조금 더 뭔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다만 여기의 지원은 그해 연도 처음 시작부터 그해 연도부터 끝날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의 경우는 매니저의 지원을 받기는 좀 쉽지 않지만 특히 개인 셀러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니저들 지원을. 하지만 이제 지원을 받으면 내가 3월에 아마존에 가입을 했으면 그해 12월까지 내가 5월에 시작했으면 12월까지 항상 그 연도 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저의 지원에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쇼피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산축이에요. 이거 제가 처음에 모르고 이걸 가입을 했다가 아마존처럼만 생각을 했는데 아마존은 14일에 한 번씩 정산이 되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했다가 헐 여기는 전월 구매 확정을 한 고객이 전월 1일에서 15일 사이면 2월 둘째 주 그러면 전월 1일 날 구매 확정을 했으면 2월 둘째 주니까 뭐 7일에서 10며칠이잖아요. 그럼 한 달이 넘는 정산축인 거예요. 그럼 전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구매 확정을 했으면 2월 넷째 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산주기가 좀 길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면 좀 목을 매실 수 있어요. 도대체 돈이 언제 들어와? 이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단점들은 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이 단점은 쇼피 그 마켓플레이스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동북아라는 시장에 대한 그 단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미얀마 사태도 있다시피 동남아시아가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소득 수준의 갭도 크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도시와 시골에 있어서의 그 갭의 차이가 있어요. 또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경제 상황들도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모든 거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뭘 이야기를 하냐면 쇼피의 경우는 쉽게 시작해서 전문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존은 처음부터 전문가여야 돼. 처음부터 나 몰라, 나 처음이니까 나 좀 봐주세요. 이거 안 통하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쇼피는 처음에는 쉽게 시작해서 개인으로 아주 쉽게 시작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시장. 그러면 처음에 쉽게 가입을 했고 쉽게 운영을 했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경쟁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경쟁력 있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기업이라던가 다른 중국 셀러들이라던가 가격이 낮게 들어오는 셀러 혹은 기업들이 아주 공신력을 갖고 들어오는 셀러 거기 양쪽에서 끼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길게 롱텀으로 가려면 나도 거기서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고 나도 여기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인증 조금 더 뭔가 잘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피는 쉽게 시작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장. 저는 그렇게 쇼피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글로벌 셀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쇼피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존의 경우는요, 정말 징글맞다 싶을 정도로 인증이라던가 지재권, 진품, 가품, 유통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오버다 싶을 정도로 인증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없으면 판매를 하고 있던 거라도 다 내리게 하고 못 팔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셀러를 하려면 계속적으로 뭔가 그 인증들을 정확하게 갖추셔야 돼요. 저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2016년부터 제가 완전 어린이 용품도 아니에요.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왕구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올해 갑자기 그 아마존에서 작년 겨울서부터 CPC를 내라. 안 내면 못 팔아. 해가지고 그거 지금 다 내렸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체 문의를 했는데 제조업체가 못한다고. 그 많은 품종을 어떻게 다 CPC를 받냐고. 하나당 몇백 달러인데.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 그거 내렸죠. 또 그 전에인가는 작년 하반기인가 그때요. 하반기에는 화장품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장품 저희가 판매하는 것 중에 이제 비비크림, CC크림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OTC 드럭 다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OTC 드럭 안 돼 있으면 FDA 그거 안 되어 있으면 못 팔아 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제조업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제조업체가 우리 그것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또 그것도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인증이 없으면 계속 아주 오래전부터 판매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 못 팔게 되는데 쇼피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쇼피는 그런 거 특별히 아주 유명 브랜드라던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리고 뭐 저희 거는 진품이에요 막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신다면 요것도 같이 좀 준비를 하셔서 인증이라는 부분까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롱텀으로 좀 가시려고 하실 때에는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 김미경 TV 출연한 이후의 그런 느낌, 그 감사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아쉬웠던 느낌, 그러면서 아마존과 쇼피를 비교하면서 개인 셀러분들이 왜 쇼피를 먼저 시작을 하시는지 좋을지, 어떤 부분이 좋을지, 그러나 좀 더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에 봬요.